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잠깐 제 방에 들어와서 저도 난감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간에 그 병무청장의 명단공표 결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처분성 인정되니까 취소소송 얘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병무청장이 그 대법원 판례에서 이 여호와 증인은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기피한 자가 아니므로 그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기피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대법원 판결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 그 명단 공표 결정은 직권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삭제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취소 판결 나오기 전에 이미 당의 명단 공표 결정이 직권 취소되고 삭제가 돼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취소 판결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이 사람들의 명예는 회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 판결 받을 실익, 바로 협의 소익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판례 28번 명예전역 선발 취소하는 처분은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24조 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상대방의 사실은폐, 사유의 기타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한마디로 상대방이 사기나 위조를 해가지고 어떤 유흥점 영업허가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유흥점 영업허가를 취소할 때 상대방의 신뢰이고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 상대방이 유흥점 영업허가가 잘못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건 행정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사안이죠. 자, 판례 30번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관할 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하였으나 그 지방청장이 조정반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하자 조정반 구성원으로 갑이 거부 처분소를 제기한 사안 아시겠죠? 그래서 위소는 지금 이렇게 좀 중간에 잘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의 수익이 없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이거는 협의의 수익이 없다라고 판시한 사안이다. 왜냐하면은 2005년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 도중에 2016년이 됐어. 그럼 2015년으로는 조정반 지정이 나온다 한들 2015년에 세무사 활동할 수 있다는 거지 2016년 세무사 활동은 또 못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반복돼서 거부 처분이 나올 위험성이 있다. 2016년, 2017년에도. 그럼 반복될 위험성을 제거할 실익이 있으니까 협의 소익이 있는데 요 사안에서는 헌재가 그 위헌 결정을 내려가지고 헌법불합치 결정이긴 하지만 하여간 그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을 하게 하라 이런 취지가 됐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세무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반복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소익이 없다라고 각하한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31번 이거는 그냥 그 변경 처분 시소의 대상인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선행처분의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특별 산정이 없는 한 효력이 상실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변경처분만이 소의 대상이죠.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일부 내용 중 일부를 소법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처분 시소의 대상에서 판례는 A처분과 A-처분, A처분이 A-처분으로 변경됐을 때 소의 대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판례는 그 당초 A처분을 A-변경처분이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사유로 처분 내리거나 중요 내용을 변경했을 때는 그때는 변경처분, 후행처분만이 소의 대상이고 단지 선행처분의 일부를 소법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주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실제로 대체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부 철회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소의 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건에서 도전사업 면허, 그러니까 선박 면허 처분이었는데 도전사업 면허 처분을 A 회사한테 갑선박, 그 다음에 정원 400명 이렇게 이제 했어요. 1차 처분이. 그 다음에 2차로 변경할 때 을선박, 그 다음에 정원 600명 이렇게 했어. 그럼 이때는 그 그러니까 첫 번째 처분과 두 번째 처분의 두 번째 처분은 첫 번째 처분의 주된 내용인 선박을 갑선박에서 을선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건 주된 내용을 대체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주된 내용을 변경하는 실적으로 그러니까 변경 처분이 소의 대상이고 근데 이 2차 처분 이후에 3차로 했는데 3차로 내린 게
그 을선박, 그 다음에 정원 393명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정원만 600명에서 393명, 207명을 줄인 것일 뿐 선박이라는 중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2차 처분, 3차 처분이 아니라 변경되고 나면 2차 처분이 소외 대상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판례 32번은 개별 사업장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이 확인적 행정행위, 바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사업 종류에 따라 변경되면,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 사업이었다. 이것이 갑자기 뭐예요? 그 반도체 공장이나 또는 어떤 건설 현장 공사 사업으로 변경되면은 출판사인 경우에는 산재를 받을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매달 내야 될 산재보험료가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만약 공사장이라든지 사업 종류가 공사장으로 변경되면 공사장은 산재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한테 내야 될 돈이 법상 1,000만 원이 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내야 될 보험료가 사업자한테는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판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금 이 사람 갑회사가 지으려는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법상의 콘도미니엄 바로 이제 초등학교 옆에 콘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에는 문제되지는 않지만 성매매 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 예방책을 제시하기 바란다라고 보완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그 교육감으로부터 이 콘도미니엄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옛날에 학교정화구역이라고 했다. 학교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유해업종에 해당하니까 이걸 반려해라라고 해서 반려를 한 거야. 그랬을 때 이거는 교육장이 이거는 금지 시설은 아니지만 성매매 위험이 있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건 하나의 어떤 그 교육장의 의견 표명이 있지 너한테 반드시 이게 금지 시설이 아니니까 콘도미니엄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행 조치 바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보험칙 관련돼서 또 교육장의 교육환경 평가 승인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유 현재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바로 신뢰보험칙에 반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 초등학교 옆에 콘도미니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콘도미니엄을 짓고자 하는 건설회사의 신뢰익보다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교육 환경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으므로 신뢰보험칙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한계에서 공익이 더 크니까 신뢰보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자체장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건 실제 사건은 이제 고수부지 같은 한강 고수부지의 어떤 편의점에 대한 건데, 이 편의점에 대해서 원래 행정지선 내 목적의 사용허가, 바로 강학상 특허죠. 편의점 사용허가가 관청 건물 내 매점 허가나 고수부지와 같은 공원 내 어떤 매점이나 식당, 편의점 허가가 행정지선 내 목적의 사용허가로서 강학상 특허이고 재량행위인데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그 재량행위를 하기 전에 사용허가 하기 전에 먼저 우선협상 대상자로 누구를 선정하는 행위 이것만으로도 그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그 선정 배제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 반경 변경 허가 이거는 가축분뇨를 무조건 어느 지역에서든 요건만 갖추면 허가해주게 되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공장이 어느 지역이든 설치가 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아파트 내에도 그런 게 설치되면 냄새 엄청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행정청이 이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는 주거 환경에 어떤 위해를 가한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근거 없는 사유로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량인 경우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상반된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원칙에 뚜렷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된다. 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사정은
바로 원고인 국민한테 유리한 사실이니까 소송을 제기한 원고한테 원고가 주장 및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 특별한 판례 36번은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제한 수용 취소 처분에는 갑회사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할 만한 충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비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한 수용 취소 처분에는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판례 37번. 요거는 정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판례죠. 그러니까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연금 지급 신청 요건에 해당해서 연금 지급 신청한다고 바로 연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급부,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연금 지급 신청 요건에 해당해서 신청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연금 지급 결정이라는 처분을 해야만 비로소 연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금 지급 신청했는데 연금 지급 결정을 안 했어. 행정청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기 안 하고 바로 연금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제기하면 각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급부받을 연금 받을 권리,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가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는 자의 돈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 결정,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구치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 구치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당사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아시겠죠? 소송 제기하면 각하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경고 조치는 너무나도 유명한 판례죠.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검사의 경고 조치는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왜? 비록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가 아니야. 검사에 대한 경고 조치는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일 뿐 검사징계법이라는 법에 규정된 징계 처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행정규칙에 의해서 이 경고 조치를 받은 검사는 승진이 제한된다거나 여러 가지 보수나 여러 가지의 문제, 그러니까 수당 지급을 제한받을 수 있다거나 승진이 제한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검사의 경고 조치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수익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가 새로운 신청을 다시 신청하는 취지로 다시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경우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판례는 아시는 바 같지만 반복된 거부 처분은 1차, 2차 모두 각각 처분성 인정하되 반복된 적부터 처분은 1차만 처분으로 보고 2차, 3차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먼저 철거명령 내렸는데 그 다음에 2차로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으면 1차만이 처분이지 2차 철거명령은 처분 아닙니다. 근데 반복된 거부 처분은 각각 처분성 인정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재신청, 2차 신청, 이 신청 기간을 도과했는지는 본안에서 그 신청, 2차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였었지 소송 요건, 그 2차 거부 처분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행정절차법 20조이랑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처분기준을 먼저 사전에 공표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에 취소에 이를 정도의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에 적용될 기준이 상위법령 규정이나 신뢰보호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다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처분 기준을 먼저 설정 공표를 했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갱신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국 여행사에 대한 이제 그 중국 여행사를 영업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 기준을 먼저 그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갱신 기준까지.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이 여행사가 했는데 기준에 맞게 허가 신청했는데 갑자기 갱신 허가를 결정할 때 처분 기준을 강화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거부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위법하다고 본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41번. 바로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판례인데 무효 확인 취소로서 회복될 수 있는 다른 권리 이익이 남거나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위법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 그에 대한 사법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 아시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다. 이 사건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해서 회계법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업무정지 12개월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소소송 도중에 업무정지 12개월이 이미 소송 도중에 소멸돼서 12개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취소표가 안 나와도 이 회계법인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이 동일한 회계법인한테 업무정지 12개월이 또 반복될 위험성은 없어. 그런데 요 사람과 비슷한 다른 회계법인들이 이러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동일한 업무정지 처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불분명한 법률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판례는 대우해양조선 사건, 그 다음에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12개월에 대해서 협의의 소익을 인정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여기에서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예시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 당사자 간에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협의의 소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42번. 자, 이거는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당연 무효다. 왜? 행정규칙은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됐습니다. 네, 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 요거죠. 여기 이제 이거 나온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 법의 노조 통보행위, 그러니까 전교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 통보행위를 했는데 법의 노조 통보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법의 노조, 그러니까 노조법상의 노조가 아니게 돼서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 단체 행동을 못해. 법상 권리를 박탈당해. 시행령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이 시행령에 의해 법의 노조 통보가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상대방인 노동조합이 그 노동 3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침입적 행위인데 침입적 행위인 경우에는 법률위반상 뭐예요? 당연히 국회가 만든 적용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당의 노노법 시행령은 그 법의 노조 통보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에서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시행령에서 뭐예요? 법의 노조 통보 행위라는 침입적 행위를 하도록 규정한 거예요. 그럼 이 시행령의 내용은 법률의 근거 없이, 그러니까 침입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위반가 적용돼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이라는 법규 명령에 의해서 침입적 행위를 하도록 규정한 거니까 법률위반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해서 무효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법의 노조 통보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법 시행령 구조 이하는 헌법상 법률위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법의 노조 통보 행위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판례 44번은 바로 수력 원자력 공사가 한 원자력 주식회사가 한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한국수동 대상인, 그리고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는 법에 의해 처분 권한 위임 이전받은, 위임은 위탁 동일한 언어로서 권한이 이전된다는 거죠. 제가 법에 의해서 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자가 행정수동법상 행정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는 법에 의해서 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자에 해당하니까 행정수동법상 행정성, 한국수동의 피고 적격자인 처분행정청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가족
직원이 해당한다. 요 판례는 뭐냐? 한마디로 어떤 제재 처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 같은 침익적인 처분을 할 때는 그 과태료나 형벌과는 달리 고의가시 없이 의무 위반만 있으면 돼. 단지 판례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 처분 같은 과징금이나 제재 처분 못한다, 행정 처분을 못한다, 침익적인 일을 못한다라고 하고 있죠. 단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바로 뭐예요? 그 위반 행위를 하는 그 업주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가족이나 종업원을 기준으로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주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종업원이나 가족이 그 의무 위반을 고의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행정청이 여러 개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하나의 제재 처분하였으나 위반 행위별로 제재 처분의 내용이 구분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만이 위법한 경우 제재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 일부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아시는 것 같이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재량 행위니까 뭐죠? 당연히 전부 취소만 가능하고 일부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게 판례였죠. 근데 판례는 재량 행위라 하더라도 외형상 뭐예요? 바로 하나의 처분으로 보일 뿐 그 일부가 특정 가능하거나 분리 가능하면 일부 취소가 가능해. 근데 그걸 판단할 때 있어서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서 과징금 예를 들어서 과징금 7천만 원 내렸는데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불공정 그러니까 담합행위 한 부분에 대한 3천만 원, 그다음 허위 광고한 부분에 대한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7천만 원 내렸어. 그럼 이건 뭐야? 담합행위 3천만 원과 뭐야? 허위 광고 4천만 원으로 구분이 가능하잖아. 분리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중에 허위 광고를 안 했다. 그럼 7천만 원이란 과징금이란 재량행위 중 4천만 원만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고 오히려 4천만 원만 취소해야지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유념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요 판례도 뭐냐면 그 과징금이 변현된 형태의 과징금인데 변현된 형태의 과징금은 사업정지나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대신에 부과하는 건데 이것도 법에서 어느 거에 대신해서 부과할 수 있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업정지에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행령,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판례는 이제 법규명령 형식 행정 규칙에 대해서 과징금 액수의 기준을 정한 또는 제재 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시행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 행정 규칙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으로 보잖아요. 근데 위반행위 종류 및 과징금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 종류에 대해서 사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건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어떤 군사작전의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거는 군인들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도의 재량권이 그러니까 판례는 이제 재량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판단 여지죠. 아시겠죠? 자, 이걸로 이제 판례 모든 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3년치 정도의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 3년치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한 문제 정도는 최소한 저는 이제 두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최대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적어도 최소한으로는 한 문제 정도는 다른 분들이 맞히지 못하는 문제를 맞힐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시면 한 두 번 정도만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틀릴 한 문제를 5점을 더 맞는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꼭 여러분들 올해 합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